안녕하십니까, 정종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해볼 텐데요. 아두이노와 PWM을 이용한 밝기 조절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으로서는 PWM 신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PWM 신호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PWM 신호를 위한 코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볼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보면 PWM 신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아두이노에서 PWM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PWM 신호의 발생을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한 부품 목록으로서는 먼저 아두이노 우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품들을 꽂을 수 있는 브레드보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LED 1개, 그 다음에 서버 모터 1개, 빛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인 CDS 센서를 1개 또 필요하고요. 저항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한데 225ohm짜리, 그 다음에 10kohm짜리 이렇게 저항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빛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빛감지 센서를 할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 학습 내용은 센서와 빛감지 센서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CDS 센서와 아두이노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해 뜨면 연주되는 멜로디를 아두이노로 구현을 해봤을 것입니다. 센서와 빛감지 센서의 원리는 일단은 센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자연계에 있는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전자부품이 센서라고 할 수 있고요. 빛이나 소리나 화학물질, 온도 등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게 센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나열된 빛, 소리, 화학물질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에 있는 이런 현상들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인간의 오감도 전자신호로 대체할 수 있는 센서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각이나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시각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카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카메라까지는 너무 고차원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빛의 양 정도는 간단한 센서로 검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빛감지 센서는 그것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단은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해내는 센서예요. 반도체 계열로 보면 포토다이오드나 포토트랜지스터나 포토사이리스터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화합물 계열인데 황화카드뮴이 이 CDS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황화카드뮴은 빛을 전자신호로 바꿔줘서 전자기계의 변환기로서 활용이 되고요. 빛을 많이 검출이 되면 저항값이 감소를 하고, 빛이 없으면 저항값이 증가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이 CDS 센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기도 합니다. CDS 센서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굉장히 높은 감도로 검출해낼 수 있는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그러면 CDS 센서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CDS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까 나열됐던 부품 중에 10kohm짜리 저항을 이용을 해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저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 CDS 센서의 민감도를 조정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데, 10kohm이면 적당할 거이고요. 가변 저항을 이용하면 민감도를 수동으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10kohm짜리 저항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빛감지 전압은 디지털 값보다 아날로그 값으로 측정하는 게 맞아요. 네. 저항값이 이렇게 컸다가 작았다 할 거기 때문에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에 더 응용하기에 좋을 겁니다. CDS 센서의 끝을 아두이노의 아날로그의 지표 단자인 A0 단자와 연결을 할 거예요. 이 A0 단자가 바로 아날로그 입력 단자죠. 자, 그렇게 해서 연결할 건데,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그 부품 회로 고성도가 나와 있고요.
빛감지 센서 회로에 피해조 보조를 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빛감지 센서와 함께 또 다른 저항을 이용해서 또 LED까지 같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을 했고, 빛을 감지하면, 멜로디가 유지할 수 있도록, 혹은 이 LED 센서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회로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용어를 좀 살펴볼게요. 펄스 폭 변조. 영어로는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말로는 뭐, 펄스 듀레이션 모듈레이션이라고도 해요. 뭐, 약간 우리말로 좀 써보자면, 뭐, 안 써놨지만, 진폭 변조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펄스 폭을 변조를 해서, 펄스 폭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변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요 용어가 있고요. 이 펄스폭 변조는 펄스폭 변조제어라고 한문으로 좀 써놨죠. 임의의 정해진 출력 파형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각 기본 주기에서 펄스폭이나 주파수 또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변조시키는 제어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펄스폭 제어, 출력할 수 있는 전압값을 기준으로 이를 일정한 비율 동안에는 하이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로우로 출력해서 사각파의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펄스폭 제어이고요. 서버 모터라는 용어도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모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전기를 인가를 하게 되면 모터는 회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터죠. 근데 이 서버 모터라고는 약간 좀 다르게 내용에 지금 잘 설명에도 써놨지만 법령 기계와 비교해서 보면 핸들을 돌리는 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머리에 해당되는 정보 처리 회로의 명령에 따라서 공작 기계 테이블 등을 움직이게 하는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는 사실 약간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정한 각도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모터와 계속 한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모터에서 서버 모터가 약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피드백 회로를 가지고 있어서 출력의 검출부, 목표치와 오차 증폭부, 그 다음에 조작부, 제어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서버 모터예요. 퀴즈를 좀 해볼게요. 펄스폭 변조 방식은 펄스폭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변조를 합니다. 출력할 수 있는 전압값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 동안에는 하이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로우 값으로 출력하여 삼각파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틀렸습니다. PWM 변조 방식은 출력할 수 있는 전압값을 기준으로 이를 일정한 비율 동안에는 하이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로우 값으로 출력을 해서 사각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전하는 기계입니다. 자개 속도의 도체를 두었을 때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서 도체의 전류가 흘러 먼저와 같은 원리로 돌림 힘이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여 작동한다. 모터는 그렇죠. 맞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터는 전류에서 돌림 힘을 끌어내는 원리,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장 속을 흐르는 전류에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이고 이 자기력의 방향은 자개와 전류 방향에 직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로렌츠 힘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서버 모터에서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PW 신호를 왜 사용을 해야 될까요? 서버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PWM 신호를 이용할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PWM 신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WM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를 표현한다는 거죠. 결국은 디지털 신호는 원래대로 따지자면 0과 1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압과 같이 연속적인 값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PWM은 0과 1 사이의 간격의 길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속적인 값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데
펄스 폭 또는 듀티 사이클이라고도 불러요. 0과 1의 간격의 길이의 비율이랍니다. 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의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1V에서 10V까지의 경우 중에 진짜로 아날로그 신호의 값이 1V인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의 펄스 폭이 10%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9V 값이라는 아날로그 신호 값이 왔다 그러면 디지털 신호로서는 펄스 폭이 90%인 겁니다. 예. 그거를 오른쪽에 있는 지금 구형파가 지금, 표로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0V예요, 쭉.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거는, 5V가 있긴 있는데 약 25% 정도 있는 겁니다. 25%? 그렇죠? 그 아래 거 보시면 50% 있는 거, 절반만 있는 거예요. 절반만. 그러면은 만약에 저 50%짜리 같은 경우에는 2.5V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맨 아래쪽의 것은 75%, 더 많죠. 뭐 더 많게 그린다면 그냥 5V로 쭉 일률적으로 갈 수 있는 100%짜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PWM 신호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두이노와 그러면 어떻게 PWM을 아두이노에서 구현을 할까입니다. 자, 아두이노에 그 물결 표시된 디지털 단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출력이 단자이긴 맞는데 물결 표시가 된 단자는 PWM 제외가 된다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그 단자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피해저 보조를 사용하게 되면 아두이노의 PWM을 출력을 하면서 이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디지털 단자는 전압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이 PWM 단자를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해서 전압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구형파 뭐 25%, 50%, 75% 이렇게. 네. 자, 아두이노에서 이 물결 표시된 디지털 단자를 사용을 하면 PWM 제어가 된다고 했는데 이 PWM 단자 같은 경우에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의 약자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온과 오프를 반복을 해야 되는 간격을 매우 빠르게 조정해서 출력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평균적으로 출력되는 전압 값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네. 그렇게 해서 아두이노의 디지털 단자인 PWM 단자를 이용을 해서 몇 단계가 조정이 가능하냐면 0단계부터 256단계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0부터 255까지입니다. 1부터가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되고 0부터 255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기 그림에 보시면 아두이노에 LED를 연결을 해놨고요. LED의 끝에 저항 달린 쪽에 PWM 단자랑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LED의 밝기를 변화를 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 PWM 단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3, 5, 6, 9, 11번 단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LED 한쪽 다리 아두이노에 3번 단자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는 저항과 함께 그라운드 단자에 연결해 놓고 회로 구성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실습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회로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드보드랑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LED의 극성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LED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LED는 220ohm의 저항과 함께 연결을 해서 쓰지 않으면 LED가 약한 전류에도 그냥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좀. 그리고 리드선을 좀 준비를 할게요. 리드선은 극성 구분을 위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LED를 연결을 지금 극성을 먼저 그라운드에 먼저 좀 연결을 좀 할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그라운드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3번 핀에다가 연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3번 핀에 연결할 텐데 먼저 마이너스 그라운드는 여기 그라운드 핀에다 연결을 해 놓고 네 신호는 제가 붉은 선으로 할게요. 붉은 선으로 해서 우리 3번 핀에 연결하기로 했으니까 3번 핀이 물결 표시가 있죠. 3번 핀 물결 표시가 있는 곳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일단은 PWM 신호를 위한 코드가 필요할 텐데요. LED 출력을 위한 코드가 좀 필요할 거예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출력할 거고요. 2장에 있는 블링크 예제와 비슷합니다. 그때는 2장에서는 온오프만 했었는데 그때는 디지털 함수를 이용해서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썼지만 이것을 아날로그 라이트로 바꿀 거예요. 함수의 사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보시면 LED 단자를 3번으로 연결을 해 놓으셨으면 3번에다가 네, 초기 값을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초기화 함수에 있는 핀 모드 네, 출력 제어를 위한 네, 단자 설정을 해 놨죠. 그 다음에 무한 반복을 위한 함수 내에 아날로그 라이트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3번 단자에다가 LED 껴놨기 때문에 3번 단자인 네, LED 변수 값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이긴 하지만 디지털 라이트하고는 좀 다르게 크기 값을 이렇게 써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최고 값을 그냥 써놨어요. 255. 그 다음에 딜레이는 1000ms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켜기는 켤 거예요. 최고 레벨로 켜고 그 다음에 1초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ED를 끌 거예요. 0단계이기 때문에 발광 다이오드를 끄라는 얘기예요. 발광 다이오드를 끄고 그 다음에 또 1초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루프니까 계속 회전합니다. 켜는 거 1초, 네, 끄는 거 1초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255단계로 밝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순차적인 밝기 값을 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좀 뒤에 보이시는 여기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요. 일단은 0단계에서 255단계로 밝기 조정이 가능한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아까랑 동일하게 만들죠. LED 3번에 꽂아져 있는 형태니까 3번으로 초기 값을 선언해 놨고요. 그 다음에 LED를 출력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출력 초기화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무한반복을 위한 함수는 아까 1초에 대해서 켰다가 껐다가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포문으로 바꿔 놓을 겁니다. 포문으로. I 값을 0부터 255까지죠. 네. 변화를 시키면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할 건데 I 값을 지금 0부터 255까지 변할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10ms입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0에서부터 255까지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면서 10ms만큼 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밝아집니다. 점점 밝아져요. 그거를 수행한 다음에 아래쪽 포문에서는 거꾸로 255부터, 그렇죠? 255부터 점점 어디까지? 0까지 변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밝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 루프문은 전체적으로 점점 밝아지는 동작 한 번 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동작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밝아지고 또 한 번 어두워지고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죠. 아까와는 다르게 그 LED가 점점 켜졌다가 점점 꺼졌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코딩을 적용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가 돼 있고
연결을 회로 구성이 끝났으면 이제 아두이노랑 연결을 먼저 해도 되겠죠. 자, 아두이노 먼저 전원을 넣어 봅니다. 전원을 넣어 두고요. 연결된 컴퓨터에 있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를 실행을 하시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야 되겠죠. 파일, 새 파일. 네. 자,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가 있기 때문에 3번 핀 먼저 부분 작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LED는 3. 네. 그리고 셋업 함수 내부로 들어가서 네, 3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핀이 아웃으로 쓰기 때문에 핀 모드를 사용을 한다. 핀 모드. 네, 그리고 LED를 3번 핀을 아웃풋으로 쓰겠다. 그럼 여기까지 되면 네, 3번 핀을 출력을 쓰는 거를 지금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루프. 네,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LED를 켜거나 끄는 동작하고 그 사이사이에 딜레이를 넣어줘야 되겠죠. 네, 아날로그 라이트. 네, 아날로그 라이트. 네, LED를 몇으로? 255. 최대값이죠. 그럼 켜지겠죠. 네. 자,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는 동안을 얼만큼 유지할 거냐. 네, 딜레이 줘야 되겠죠. 딜레이 1초니까 1000이라는 값을 주셔야 돼요. 밀리세컨드의 값이기 때문에 1000이라는 값을 주셔야 되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사실 루프를 계속 돌면 켜지는 동작만 할 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니까 또 끄는 동작도 해야 되겠죠.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좀 쓸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끄는 동작. 자, 여기 값이 255로 돼 있던 값을 그냥 0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완성된 코드를 업로드를 해볼게요. 업로드 하기 전에 아날로그 테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저장과 함께 컴파일이 되고, 네. 컴파일이 되면 업로드가 되겠죠? 업로드가 끝났어요. 업로드가 된과 동시에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자, LED가 켜지고 꺼는 동작이 지금 현재 1초에 한 번씩 동작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 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LED가 지금 켜지고 꺼는 동작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값을 한번 좀 줄여볼게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 정도로만 값을 변화시켜서 한번 일단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합니다. 네. 값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값이 아날로그 라이트가 되긴 하면서 100 정도라는 값을 줬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줄여볼게요. 한 30 정도? 네. 업로드가 됐고요. 네. 밝기 변화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밝기가 지금 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아날로그 라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LED를 지금 디지털 라이트에서 아날로그 라이트로 바꿨는데, 이 아날로그 라이트를 할 때 값의 변화를 아까 제가 한번 해봤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0부터 255 단계를 변화를 점차적으로 늘어나가 커지거나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형태의 코드를 바꿔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회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코드만 바꿀 거예요. 일단은 기존의 코드는 좀 저장을 해 놓고요. 저장을 해 놓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파일, 네. 새 파일 만들면서 앞부분은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또 이것도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또 하나 해 놓죠. 네, 다른 예로로 저장. 아날로그 테스트의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거쳐야 될 거냐면, 아날로그 라이트를 할 때, 여기, 30값이나, 아까 100 해봤죠? 100의 값이나 255, 이런 값들을 접었었는데, 이 부분을 포르프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0에서 255로 변하거나, 혹은 255에서 0으로 변하거나, 그러면 밝기가 변화가 되겠죠. 실제로 눈으로 점차 변하는 것을 확인해보자기 하기 위함이니까, 포르프로 좀 바꿀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르프를 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i는 0부터, 네. 그리고 i가 255까지. 256까지 하고 255 미만으로, 네,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i가, 네, 일씩 변화를 해야 되겠죠. 이 포르프는 안쪽에 뭘 가지고 있을 거냐? 네, 켜지는 동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딜레이를 지금 현재 1초를 줬는데 1초가 너무 길 수 있으니까 좀 줄일 거예요. 10 정도로. 네, 1초가 아니라 0.001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점차 밝아질 것이고요. 반대로 점차 어두워지는 것도 미리 사전에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초기 값이 255예요. 그런데 0까지 갈 거고, 네. 됐죠? 그리고, 네. 중요한 부분도 해야 되겠죠? 네. 아까 밝게 올라가는 부분은 30이라는 값, 고정값 대신에 변수의 값을 가져다 쓰면 되죠. 그러면 이 i 값에 의해서 0부터 255까지 점차 밝아지고, 이 아래쪽에 포르프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i 값을 주게 되면 255부터 출발해서 0까지 점차 줄어들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완성된 것 같으니까 업로드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네. 인트. 아이고,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좀 뺄게요. 인트. i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언을 안 해서 오류가 났어요. 자, 업로드 중이고요. 컴파일 했고, 업로드 중이고, 업로드가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점차 어두워지다가 점차 밝아지다가, 네. 저 사이사이의 값이 지금 현재, 값이 변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딜레이 10초라는 게, 그러니까 10ms라는 게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값을 조금 더 눈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딜레이 값을 조금만 좀 더 변화를 해줘 볼까요? 딜레이 값을 약 한 2배 정도, 그럼 20이나 30 정도 주면 더 천천히 변하겠죠. 밝아질 때도 30, 어두워질 때도 30. 네, 조금 변화를 좀 줘볼게요.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됐고 점점 밝아지는데 속도가 좀 느리죠. 밝아졌다가 어두워집니다. 네, 속도의 변화를 감지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포르프를 이용해서 지금 255까지 혹은 255에서 0까지 밝기 변화를 주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PWM 제어를 이용한 LED를 밝기 조절을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모터의 종류와 서브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